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있으면 정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하긴 하는 것일까? 이러다 내 돈만 다 날리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과 우려가 스멀스멀 피어나는 기분들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중장기 투자 스탠스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10,000달러가 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멘탈이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최근 비트코인이 5만 달러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후퇴한 이유 5가지를 제시했는데, 단순히 곰과 황소의 대결이라는 기술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트렌드와 규제 이슈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설명을 했습니다. 투자자로서 꽤 의미 있는 부분으로 하나하나 맥락적인 의미를 파악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분석 기사들이 좀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들기도 할 정도로 분석 내용도 좋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숙지해 놓으면 더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인데스크가 제시한 5가지 이유들, 기사 내용과 더불어서 맥락적인 의미들까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9월 초 비트코인이 모처럼 5만 달러를 뚫고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의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단순화시키면 일단 올라서 좋고, 좀 더 기술적인 표현을 쓰자면 심리적 장벽인 5만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저항선으로 지목됐던 52,000달러만 잘 뚫어내면 55,000달러, 나아가서 6만 달러까지 랠리를 펼칠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본물을 이뤘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5만 달러는 심리적 장벽으로 여기에 도달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는 꽤나 예민한 구간으로 통상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은 그 어려운 구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5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아래에서 머무르는 5가지 이유,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보다 더 무게감이 있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목 바로 밑에 달린 부연 설명은 꽤나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비트코인이 130일 넘게 심리적 저항인 5만 달러를 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체 뭔 일이여 이것이? What's going on? 9월 첫째 주에는 사실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첫 암호화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2배가 오르면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은 10배가 오를 것이라면서 꽤나 전폭적인 낙관 전망을 제시했었습니다. 영국계 전통 레거시 금융기관이 이런 암호화폐 전망을 내놨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상당한 의미 부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9월 첫째 주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뚫어냈고 여러 낙관적인 전망들이 그 뒤에 잇따랐고, 그렇게 쭉쭉 치고 나갈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황소의 랠리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9월 7일 5만 3천 달러 돌파를 호기롭게 시도했지만 저항에 제대로 맞고 튕겨져 나갔습니다. 여기에 헝다그룹 파산 이슈에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면 금지 발표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충격파를 던져내고 4만 3천 달러 위로 올라선 것을 보면 여전히 뒷심을 발휘하려는 의지는 보이지만 더 의미 있는 랠리를 위한 힘으로까지는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코인데스크는 시장 전반의 트렌드적인 요인을 우선적으로 꼽았는데, 먼저 디파이에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을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요즘 디파이는 하나의 유행이자 트렌드가 됐고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은행이라는 중앙화된 시스템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개인과 개인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사용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완벽하게 구축이 됐고, 거의 완벽하게 구축이 됐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시스템 위에서 올라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디파이에 예치를 해놓으면 투자자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일드 파밍입니다.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의 디파이 시스템은
스테이킹 시스템 잘 구축되어 있기도 하고 홀더들의 충성도가 무척 높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 같은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이나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 토큰으로 바꿔서 디파이 열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9월 7일 기준으로 디파이 예치 총 자산의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마일스톤을 달성했는데 말 그대로 경이로운 기록이 하나 세워졌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디파이가 구현될 수 있는 이더리움의 경쟁 프로젝트들은 당연히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는 솔라나와 아발란체, 팬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알론조 하드포크를 통해서 카르다노 역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3달러 돌파라는 나름의 경이로운 역사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들 플랫폼들은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거래 속도가 더 빠르고 더 비용이 적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대체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 킬러라는 표현은 그래서 요즘 부쩍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두 번째 이유로는 NFT 붐을 꼽았습니다. 이건 뭐 더 말하지 않아도 여러 차례 함께 분석했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뺏긴 것은 디파이뿐만이 아니다. NFT 마켓의 엄청난 성장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21년 초만 하더라도 NFT 30일 거래량은 대략 100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9월 17일 기준으로 무려 26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이 내놓은 거의 모든 성장 예측 추세를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NFT 마켓입니다. 이처럼 디파이와 NFT 열기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 초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최근에 41%대 수준은 놀라우리만치 큰 하락세를 보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트코인은 관심과 주목도 측면에서 확연하게 9개월 전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심도 돈도 비트코인으로부터 분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5만 달러를 돌파하려는 힘 역시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뽑은 세 번째 이유로는 미국 규제 당국의 압력입니다.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단연 인프라 법안입니다. 인프라 법안의 가장 큰 이슈는 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브로커의 범위를 놓고 어디까지 볼 것이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관련된 주체를 모두 납세 범위로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건데 수정되기 전에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유니스왑이나 스시스왑 운영자들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 또 채굴자들 모두가 과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념 자체를 모호하게 설정하다 보니까 당초 거래소 중심의 과세를 예상했던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한 탈중앙화 거래소까지 과세를 하겠다라고 법안을 만든 것이니까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반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면서 법안의 수백 곳이 수정되기도 했지만 이런 규제 불명확성이 비트코인의 퍼포먼스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와 블록바이 등도 규제 대상으로 본격 수면 위로 올라선 상태이고 SEC는 수많은 기업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 승인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묵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경우에는 거대 기관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도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 곳곳에서 경기 회복의 시그널을 보여준다는 점 역시 비트코인과 같은 해지 자산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만든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는 회복 양상을 보이고 달러는 오르는 상황이 비트코인 시세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코인데스크는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로 중국이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완벽하게 규제한 중국 정부의 안티 비트코인 스탠스를 꼽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9월 24일 중국 인민은행은 자국 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시킨다라는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수십, 수백, 수천 번이 반복되는 그런 조치라고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거의 마지막이 될 것으로 비춰질 정도로 수위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런 정부의 발표 직후에 네이멍구 정부는
대대적인 채굴업체 단속에 나섰는데 무려 10,000대 넘는 채굴기를 압수했다라는 소식이 글로벌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발표와 행동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확실하게 쥐고 흔들려는 모습을 중국 정부가 제대로 보여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이런 안티 비트코인 정책의 약발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은 발표 직후에는 10% 넘게 시세가 빠졌지만 곧장 43,000달러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은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중국의 이런 장난질에 놀아나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에까지 생각이 미치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9월은 비트코인의 시세에 있어서는 암흑기로 꼽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플랜B의 경우에도 9월에는 43,000달러를 전망했었고 이게 또 들어맞았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플랜B의 스톡트 모델이 가리키는 10월 비트코인의 시세는 63,000달러입니다. 지난번 전고점 근처까지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는 아주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된 그런 상태입니다. 석 달 연속 시세를 적중시킨 그의 전망이 10월부터는 제발 꼭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가 11월에는 98,000달러, 12월에는 135,000달러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플랜B뿐만 아닙니다. 마이크 매클론과 라울 팔 등 그래도 인기 꽤나 있다라는 분석가들 모두 연내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기정사실처럼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대형 레거시 금융인 스탠다드 차타드나 피델리티 등의 기관들도 비트코인 강세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도 의미 있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9월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막바지, 많은 분석가들은 10월부터 12월의 4분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위에서 살펴본 5가지 어려운 상황들, 이런 이유들을 모두 극복하고 다시 르네상스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는 것 같은 것이 참 사람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과 각자의 투자 전략을 잘 버무리셔서 부디 다가올 4분기 비트코인 르네상스 부활 시기에는 모두 의미 있는 결과 만끽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